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이 약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특히 기술주 투심이 흔들리면서 과연 다음 투자 섹터로 어느 쪽을 봐야 될까 조금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발표된 고용 데이터 그리고 연준 내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매파적인 발언들 때문에 투심이 더욱더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봐야 될지 저희와 함께 오늘도 점검을 해보시죠. 갈피를 못 잡는다. 이 말 딱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새 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시장이 계속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장중에 변동성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스닥 지수가 막판 1시간에 상승으로 돌려내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주들의 반등이 반가웠던 화요일 미국 증시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3대 지수 혼조세에서로 거래를 마치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오늘 54포인트 반등을 하면서 23,100포인트 선을 회복해내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2% 소폭 하락하면서 정확하게 6,800포인트 선에 걸치면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시장은 개장 전에 발표됐던 11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결과를 소화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과부터 보시면 비농업 부문의 고용 건수가 6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4만 5천 명 정도가 예상됐기 때문에 더 높게 나온 거고요. 그런 반면에 실업률은 4.5%가 예상치였는데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을 더 많이 뽑고 있기는 한데 그만큼 실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가 엇갈리다 보니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자극하기는 어려웠고요. 브랜디와인 글로벌에서는 이전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12월의 레이트 컷을 정당화시킬 수는 있는 수치였지만 내년도에 더 큰 폭의 금리 인하 완화를 지지할 만한 근거가 되어주지는 못한다. 이런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3대 지수가 크게 탄력을 받아가기는 어려웠고 장 초반부터 낙폭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떠받드는 소매 판매 역시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는 조금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실제로는 전월 대비 보합만을 나타냈습니다. 고용은 불안한데 물가 부담이 겹쳐지다 보니까 지출 확대에 있어서 한층 신중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소비의 증가세가 정체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크게 꺾인 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아주 나쁜 결과는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추후 나오는 데이터들을 조금 더 가늠해 보면서 미국 경기의 화랑도를 측정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는 18일 목요일 발표되게 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쏠리게 되겠죠. 지금 헤드라인과 근원 수치 모두 3.1%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됐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제 유가의 급락세가 눈에 띕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2%대 하락하면서 특히 WTI는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배럴당 55달러 밑으로 장중에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는 202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부각된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AI 버블이다 아니다 논쟁과 걱정이 참 많습니다. AI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이 버블이 터지는 시점이 언제일까? 그것을 가늠하는 것이 되겠죠.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인류 역사에 획을 그었던 금융자산의 버블, 대표적으로 총 4차례가 있습니다. 1840년대 영국에서 있었던 철도 버블이 있고요. 1920년대 대공황 직전이 되겠죠. 미국에서 있었던 주식 버블, 이때가 자동차와 전기, 라디오와 같은 신기술들이 막 탄생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 그리고 1990년대 지금의 AI 사이클과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닷컴 버블 역시나 미국에서 형성이 됐었죠. 자, 지금 보시면 금융자산의 버블이 형성되고 붕괴되는 흐름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이 차트가 이 4개 서로 다른 색깔들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버블 붕괴가 각각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차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을 시작했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면은 긴축을 시작하고 나서 약간 더 버블이 형성되고 나서 이후에 거품이 꺼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1920년대 이 미국 다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영국 184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지금의 경우에 이러한 흐름을 대입해 보자면 어떨 것인가?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AI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시작점이죠.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지금도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완화 사이클이 시작됐던 시점은 작년 9월이죠. 그때가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시점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인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연준의 통화 완화 사이클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는 듀레이션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통화 긴축으로 돌아서기까지는 여전히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에는 거품이 꺼지는 시점은 그 이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버블 붕괴의 시점을 가늠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한 가지 관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열어서 섹터와 종목들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1년 전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가 $488였습니다. 트럼프의 수혜주로서 기대감을 안아가면서 엄청난 랠리를 펼쳤었는데 오늘 올타임 하이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번 급등의 불씨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중에 있다라는 머스크 CEO의 언급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마침내 기존의 전기차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로보택시로 전환시킬 수 있다. 테슬라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약속해왔던 것이죠.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될 거다라는 낙관론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간밤에 3.3%의 급등이었고요. 올해 정말 험난했습니다. 1분기에만 주가가 36% 급락했었는데 그 시간을 잘 참고 기다렸던 투자자분들께는 오늘이 참 기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 오늘 1조 6천억 달러대로 늘어났고요. 시가총액 7위로 브로드컴을 제치고 한 계단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같은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GM의 주가 역시도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다는 흐름 체크해 드리고요. 반도체주들의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브로드컴 최근 3일 동안 16%대나 주가가 급락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오늘 0.5%의 플러스로 돌려내고 있고요. 최근에 기술주 전반 혹은 AI주들 전반의 매도 압력을 불어넣었던 종목이 바로 브로드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상승으로 돌려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의미하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도 1%의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내년에도 미국 증시의 핵심 테마는 AI가 될 것이다. AI주들이 매력적인 수익률을 계속해서 창출해낼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최선호주 탑픽으로 엔비디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AI 사이클은 아직도 초기 혹은 중기 정도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마이크론의 주가는 2% 정도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오늘 AI 소프트웨어 대장 종목인 오라클과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도 2% 안팎의 양호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통신 대장주인 AT&T 오늘 주가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JP모건이 내년도 탑픽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평가, 자사주 매입에다가 배당 매력도까지 겸비했다라는 코멘트고요. 목표 주가를 $33로 제시했습니다.
제시했습니다. 36% 정도의 전일 대비 업사이드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유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가장 강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섹터는 에너지 업종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엑손모빌과 쉐브론, 대장주 투톱이 2%대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코노코필립스, 마라톤 페트롤리움 등이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최근 계속해서 거듭 강조드리고 있는 경기 회복의 수혜주들 여러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비주 가운데에서는 TJ맥스 그리고 로스스투어스, 항공주 가운데에서는 델타항공 그리고 여행 관련주에서는 익스피디아까지 IPO 이래 최고가 수준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라는 과제가 그에게는 던져져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펼치다 보면 이는 경기 회복 수혜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훈풍을 불어넣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슈가 있었던 특징주 제약 대기업인 화이자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내년도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실망스럽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일단 발표됐던 실적 결과를 체크해 보시면 매출액이 625억 달러까지 발표가 됐고요. EPS는 2.8달러에서 3달러 밴드로 발표가 됐습니다. 컨센서스, 그러니까 내년도 매출액과 EPS, 연간 가이던스를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거고요. 발표치 자체가 시장에서 기대됐던 수치 대비 밑도는 수준으로 좀 실망스럽게 발표가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이자의 주가는 급락세를 나타냈죠. 3.4% 하락하면서 25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 인터넷 확인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적어도 미국 안에서는요, 비자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가능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클이 발행하는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미국 안에서 비자를 통해 결제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비자 네트워크 안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가능해지는 사례로는 첫 번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10% 가까이 폭등하면서 83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합니다. 특징주들 점검했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갑니다. 12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산타 랠리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3개국의 금리 결정, 이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끝내고 오히려 미국과는 좀 반대 기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산타가 영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인 시장 강세론자로 알고 있는 인물이죠.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가 내년 상반기에는 S&P 500을 비롯해서 주가 지수가 조금 흔들리면서 갈 수 있다라고 입장을 좀 선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이나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한 5%까지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기존의 AI가 주도하던 랠리가 변화를 겪으면서 약간의 진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역사적인 통계에 의하면 12월 중순 이후에는 시장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는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 전략을 좀 세밀하게 짜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 오늘 함께 살펴보시죠. 2026년은 과연 로보택시 대전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테슬라의 본격적인 참전이 전제가 돼야 될 텐데 각 서비스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내년에도 이 섹터가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기업을 콕 집어서 앞으로의 미래 방산 관련한 전략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D-Day 1입니다. 앞으로 마이크론이 지금까지 실적으로 인해서 실망감을 줬던 기업들의 과거를 딛고 다시 한번 AI 랠리에 촉진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 앞두고 어떤 투자 포인트 가져봐야 될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6년 로보택시 대전이 전개가 될까요? 본격적인 규모의 게임에 들어갔던 올 한 해였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죠. 압도적인 리더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에서 전개를 하고 있는 죽스의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들어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다만 테슬라 이제 솔솔 기대감이 풍겨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감독의 자율주행 이라는 점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웨이모와 죽스와는 좀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감독을 완전히 뺀 비감독 FSD를 통해서 테슬라가 또 한 번 레벨업이 가능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밤의 주가가 또 2% 넘게 오르기도 했죠. 자, 웨이모에 대해서는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모두 압도적인 리더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가장 공격적으로 상용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고요. 미국 5개 지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용화 도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웨이모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평가입니다. 주당 약 45만 건의 유료 승차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실제로 미국 내에 있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등교시킬 때 이 웨이모를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죽스는 어떨까요? 독자적으로 설계한 차량을 기반으로 해서 본격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독자적으로 설계를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무궁화호 기차를 타거나 했을 때 마주보는 좌석을 이용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경험처럼 죽스를 이용했을 때는 이 차량이 마주보면서 이동할 수 있는 상당히 상호 친화적인 차량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존이 인수했다라는 점에서 그 뒷배가 아마존이다라는 점도 특징적이죠. 운전대와 페달, 거울이 없다라는 점도 특징적인데 내년에 본격 양산 체제에 돌입한다라는 점에서 내년 테슬라까지 가세한 로보택시 대전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압도적인 리더인 웨이모와 테슬라를 비교해 볼까요? 일단 수익성 면에서 비교를 했을 때 웨이모는 테슬라가 양산하려고 하는 사이버캡 대비 가격이 4배나 더 많이 들어갑니다. 라이다, 레이더와 같은 고가 센서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카메라와 AI 비전을 활용을 하는데 이 AI 비전의 경우에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업데이트만으로도 계속해서 갱신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고요. 또 시장 내에서의 상용화가 되기만 한다면 압도적인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자, 그리고 웨이모의 경우에는 완전 무인으로 현재 2,500여 대가량 운행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시험주행이긴 합니다만 약 1,500여 대 감독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모의 자율주행 1억 마일 기록보다 FSD 감독 주행으로 쌓은 65억 마일의 이 주행 데이터가 더 유효하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EV 판매를 통해서 이러한 주행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다는 것도 상당한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일론 머스크 CEO가 배치에는 신중할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지난 10월 당시에 진행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확장만 된다면 이 로보택시 대전의 판도를 흔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2030년까지 수조 달러 규모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이 로보택시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하나씩 찾아가시면서 구글과 아마존, 테슬라 중에 과연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미리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인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방산과 우주산업 관련한 종목들이 내년에도 확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L3 해리스를 꼽았는데요.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요. 기존에는 중립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도 350달러에서 367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죠. 자, L3 해리스를 이야기한 모건 스탠리의 이 발언 안에서 앞으로 방산 종목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까? 이 부분을 여실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전쟁의 양상이 변화할 텐데 이 변화에 최적으로 포지셔닝된 프라임 방산 종목 가운데 L3 해리스를 탑픽으로 꼽은 겁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약
540억 달러고요. 올 한 해 기준 주가는 40%가량 오름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타 프라임 방산 종목 대비 밸류가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라임 그룹 내 종목이라고 한다면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종목들이 있을 텐데 1분기에서 2분기에 걸쳐서 회사 자체적으로 주주 환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음에도 L3 해리스는 그러한 과정 없이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밸류를 높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산주의 2026년 주요 촉매가 될 만한 포인트도 꼽고 있는데요. 골든돔 프로젝트 올 한 해 동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굉장한 기대감을 모았는데 그 이후에 주가에 한 번 급등을 만들어내고 아주 지속되고 있는 이슈는 아닌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L3 해리스의 경우에는 에어로젯 인수 후에 로켓과 모터 추진 기관의 생산성과 마진까지도 개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최근에 수주와 생산 능력도 확대가 되고 있고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확장세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에 그리고 전쟁의 양상이 변화할 것이다라는 쪽에 집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프트웨어를 통한 통신과 네트워크 중심전의 역량을 각종 기업들의 인수 합병을 통해서 L3 해리스가 구축을 하고 있는 만큼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요. 순환매를 노려보신다면 이러한 방산이나 항공우주 쪽 관련한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HBM 수요에 힘입어서 분기와 연간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장에서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이 정도 숫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 위스퍼 넘버가 너무 높다라는 점이죠. 자, 매출과 순이익, 영업 현금 흐름, 총 마진, 영업 이익률 모두 굉장히 괜찮을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적 발표 이후에 특히 브로드컴이 그랬던 것처럼 마진율의 하락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실적 발표 역시 아주 찬찬하게 그 구체적인 숫자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는 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